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최정순 어르신은 올해 68입니다. 초등학교에서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다 정년을 맞으셨지요. 퇴직 후부터 건강을 챙기겠다고 작정하시고 텔레비전에서 토마토가 좋다고 하니까 매일 아침 냉장고에서 꺼낸 토마토를 한두 개씩 드셨습니다. 5년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종합검진을 받으셨더니 혈압이 여전히 높고 혈관 나이는 실제보다 12살이나 많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5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었는데 도대체 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인지 오늘 그 의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토마토가 세계 10대 건강식품 첫 번째로 꼽힐 만큼 뛰어나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면서 실제로 혈관이 깨끗해지고 눈이 밝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졌다는 분을 만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끝까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토마토가 우리 몸속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범인들이 있습니다. 그 범인들을 오늘 하나씩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토마토의 힘을 몇 배로 끌어올리는 파트너가 무엇인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하는 분들이 계신데 본인이 해당되지는 않는지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인을 찾으려면 피해자부터 알아야겠지요.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혈관은 젊을 때 새 수도관처럼 매끄럽고 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벽에 기름때가 끼기 시작합니다. 우리 혈액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활성산소가 있는데 쇠가 공기와 만나 녹이 쓰는 것처럼 이 활성산소가 혈관 벽에 달라붙어 조금씩 녹을 슬게 합니다. 이 과정은 아무런 신호도 없이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좁아진 혈관이 막히는 순간에야 알게 됩니다. 심근경색이 바로 그겁니다. 뇌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 되지요. 전주에 사시는 박동철 어르신은 올해 71, 30년 농부이신데 오른쪽 눈이 침침해지셔서 안과에 가보니 황반이 손상되기 시작했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황반은 사물을 선명하게 보는 부위인데 이것이 망가지면 글씨가 휘어 보이고 중앙이 흐릿해집니다. 밝은 햇빛 아래서 오래 일하신 분들은 자외선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가 황반에 쌓여 더 일찍 문제가 생깁니다. 자꾸 깜빡깜빡하고 어제 뭘 먹었는지 잘 생각이 안 나는 것도 활성산소가 뇌신경세포를 조금씩 산화시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세포도 혈관처럼 오랫동안 조용히 녹쓰는 과정을 겪습니다. 라이코펜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하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혈관에 대해서입니다. 라이코펜은 혈관 벽에 쌓인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청소하고 혈관 안쪽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좁아지고 딱딱해지던 혈관이 다시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라이코펜을 혈관 청소부라고 부릅니다. 작은 빗자루를 들고 핏줄 속을 돌아다니며 때를 쓸어내는 청소부입니다. 눈에 대해서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뿐 아니라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이 황반, 그러니까 눈에서 가장 선명하게 사물을 보게 해주는 부위를 지켜줍니다. 강한 햇빛과 빛의 자극으로부터 눈을 막아주는 말하자면 눈 안쪽에 쳐놓은 선글라스 같습니다. 뇌에 대해서입니다. 라이코펜은 뇌신경세포가 산화되는 것을 줄여줍니다. 흐려지는 기억, 자꾸 깜빡하는 증상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에 대해서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기는 것도 활성산소가 피부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라이코펜이 이 공격을 막아 피부 노화의 속도를 늦춥니다. 비싼 화장품을 바깥에서 바르는 것보다 안에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셈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드라마틱한 변화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꾸준히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는데도, 눈이 보호되는데도, 뇌세포가 산화를 덜 받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쌓여가는 변화가 1년 뒤, 5년 뒤에 커다란 차이가 됩니다. 범인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혈관을, 눈을, 뇌를, 피부를 망가뜨리는 공통된 범인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이 활성산소를 막아줄 경비원이 필요합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준 가장 강력한 경비원이 바로 토마토 속 라이코펜입니다.
라이코펜은 토마토를 빨갛게 물들이는 색소이면서 활성산소를 잡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 수 없어서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만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최정순 어르신은 5년을 드셨는데도 효과가 없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범인입니다. 냉장고에서 꺼내 차갑게 그냥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범인이 숨어 있습니다. 라이코펜에는 두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쭉 뻗은 일자형, 그리고 구부러진 굴곡형입니다. 생토마토에는 거의 대부분 일자형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일자형이 우리장 벽을 통과해 혈액으로 들어가기가 아주 어렵다는 점입니다. 긴 막대를 비좁은 문에 통과시키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토마토에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자형 라이코펜이 굴곡형으로 구조가 바뀝니다. 굴곡형은 그 비좁은 문을 훨씬 쉽게 통과합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연구진이 실험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130도의 열을 40분간 가했더니 굴곡형 라이코펜이 9배나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만든 소스를 먹은 사람들의 혈중 라이코펜 농도가 일반 소스를 먹었을 때보다 뚜렷하게 높아졌습니다. 생토마토를 차갑게 드시면 라이코펜 대부분이 흡수되지 못하고 빠져나갑니다. 익혀서 드시면 구조가 바뀌어 혈액으로 잘 흡수됩니다. 5년 동안 드셔도 효과가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여기 있었습니다. 손 가득 물을 담았는데 손가락 사이로 다 흘려보낸 겁니다. 대부분의 채소는 생으로 먹어야 영양소가 산다고 알고 계십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토마토는 그 법칙에 드문 예외입니다. 토마토는 익혀야 라이코펜이 제 힘을 발휘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들입니다. 찌개나 국에 토마토 반 개를 넣어 끓이세요. 달걀을 볶을 때 함께 볶으세요.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살짝 구워 드셔도 됩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흡수되는 라이코펜의 양을 몇 배로 바꿔놓습니다. 첫 번째 범인, 잡혔습니다. 차갑게 생으로 드시는 습관입니다. 두 번째 범인입니다. 천안에 사시는 이명자 어르신은 올해 65입니다.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하셔서 음식의 영양을 공부하셨는데 토마토를 드실 때 반드시 올리브 오일을 함께 드신다고 합니다. 지난 3년간 혈압 수치가 꾸준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 어르신의 비밀이 두 번째 범인의 핵심입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 물질입니다. 기름에 녹는 성질을 뜻하지요. 물에는 잘 녹지 않습니다. 기름 없이 토마토만 드시면 라이코펜이 장에서 물과 섞여 둥둥 떠다니다가 흡수되지 못하고 배출됩니다. 인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은 그룹은 그냥 토마토만 먹은 그룹보다 혈중 라이코펜 농도가 최대 2.9배 높아졌습니다. 거의 3배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수백 년 전부터 토마토에 올리브 오일을 뿌려 먹어온 것은 단순한 맛의 전통이 아니었습니다. 라이코펜을 제대로 흡수하는 방법을 본능적으로 터득한 지혜였던 겁니다. 어떤 기름이 좋을까요? 올리브 오일이 가장 좋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혈관에도 좋습니다. 들기름도 좋습니다. 참기름도 좋습니다. 반면 버터나 동물성 기름은 혈관에 부담을 주니 피하세요. 얼마나 넣어야 하냐고요?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습니다. 토마토를 살짝 익힌 다음 한 김 식혀서 올리브 오일을 한 바퀴 두르는 것. 익힘으로 라이코펜이 굴곡형으로 바뀌고 올리브 오일이 그 라이코펜을 몸 안으로 실어 들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하면 효과가 배로 커집니다. 두 번째, 범인도 잡혔습니다. 기름 없이 드시는 습관입니다. 세 번째 범인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라이코펜을 무력화하는 뜻밖의 방해꾼이 있습니다. 바로 칼슘입니다. 칼슘 자체는 물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칼슘이 라이코펜과 만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2024년 영양과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이것이 밝혀졌습니다. 칼슘이 장 속에서 지방과 결합해 불활성 복합체를 만드는데 이것이 라이코펜의 흡수를 무려 84%나 떨어뜨립니다. 84%입니다. 열심히 토마토를 드셨는데 우유를 함께 마셨다면 그 토마토 속 라이코펜의 84%가 몸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버려지는 겁니다. 우유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토마토와 같은 시간에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1시간은 간격을 두세요. 아침에 토마토를 드셨다면 우유는 오전 간식 시간 이후에 드세요. 설탕도 방해꾼입니다. 토마토에 설탕을 뿌려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설탕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혈관에 염증을 불러옵니다. 토마토가 혈관 염증을 잡아주려 하는데 설탕이 동시에 염증을 일으키는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토마토 자체는 혈당 지수가 38로 매우 낮아서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탕을 뿌리면 그 장점이 사라집니다. 신맛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소금을 아주 조금 뿌려보세요. 신기하게도 소금 한 꼬집이 토마토의 단맛을 더 살려줍니다. 고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저나트륨 소금을 아주 적게 쓰세요. 지금까지 3가지 범인을 잡았습니다. 첫째, 익히지 않고 차갑게 드시는 것. 둘째, 기름 없이 드시는 것. 셋째, 우유나 설탕과 함께 드시는 것. 이 세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 분들은 그동안 효과를 못 느끼셨던 이유가 여기 있었을 겁니다. 이번에는 무고한 혐의를 벗어드릴 차례입니다.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껍질 속에 케르세틴이라는 귀한 성분이 있습니다. 케르세틴은 강력한 항염증 성분으로 관절이 시큰거리고 혈관 염증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껍질이 불편하신 분은 뜨거운 물에 30초만 담갔다가 꺼내세요. 껍질이 술술 벗겨지면서 부드러워집니다. 그냥 익힌 뒤 올리브 오일에 볶으시면 껍질째 드시기 편합니다. 방울토마토도 오해를 받습니다. 작다고 효과가 덜하다고 하시는데 방울토마토는 완전히 빨갛게 익어서 수확하기 때문에 라이코펜 함량이 일반 토마토보다 약 1.5배 높습니다. 식사 직전에 5개에서 10개 정도 먼저 드시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완만하게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제 토마토의 힘을 제대로 끌어내는 좋은 파트너들입니다. 첫째, 당근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함께 작용할 때 상승 효과를 냅니다. 두 항산화 성분이 손을 잡고 활성산소를 더 강력하게 잡아냅니다. 당근도 지용성 성분이 풍부해서 기름과 함께 살짝 익혀 드시면 좋습니다. 익힌 토마토, 볶은 당근, 올리브 오일 한 바퀴. 이것이 혈관 건강을 위한 가장 강력한 조합 중 하나입니다. 둘째, 계란입니다. 계란에는 라이코펜 흡수를 돕는 좋은 지방이 들어있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도 지켜줍니다. 토마토 달걀 볶음, 우리 어머니들이 즐겨 만드셨던 그 반찬이 사실 아주 과학적인 음식이었습니다. 셋째, 오이입니다. 오이의 칼륨이 혈압을 안정시켜줍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하고 오이의 칼륨이 혈압을 낮추니 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최고의 짝꿍입니다. 유럽 예방심장학저널 2023년 연구에서는 하루 110g 이상 토마토를 드신 분들이 3년 추적에서 고혈압 발생 비율이 36%나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10g이면 보통 크기 토마토 1개 정도입니다. 하루 1개를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 혈압 관리에 이런 차이가 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익혀서 기름과 함께 드셔야 라이코펜이 제대로 흡수됩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이 인용한 연구에서는 토마토 페이스트 40g에 올리브 오일을 섞어 10주간 드신 분들의 자외선 피부 손상이 40%나 줄어들었습니다. 비싼 크림을 바깥에서 바르는 것보다 안에서부터 피부를 지키는 셈입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영상에서 꼭 짚어드려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토마토가 좋다고 해서 모든 분들께 다 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토마토는 산도가 높아서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드신 뒤 신물이 올라오거나 명치가 쓰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토마토보다 충분히 익힌 것을 드세요. 잘 익히면 산성이 어느 정도 중화됩니다. 아침 공복에는 피하시고 뭔가 드신 뒤에 드세요. 둘째,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는 비타민 K와 상호작용합니다. 토마토에 비타민 K가 들어있으니 평소 드시던 양은 괜찮지만 갑자기 대량으로 드시기 시작하시면 약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담당 선생님과 꼭 상의하세요. 셋째, 통풍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토마토를 많이 드시면 일부 연구에서 요산 수치가 다소 오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통풍이 자주 재발하시는 분들은
하루 한두 개 이상 드시기 전에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넷째,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들입니다. 토마토가 신장 결석을 만든다는 오래된 말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신선한 토마토의 수산 함량은 100g당 3, 5mg에 불과합니다. 시금치 한 컵에 600mg과 비교하면 아주 낮습니다. 그러나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으시거나 신장 기능이 크게 떨어진 분들은 칼륨 배출이 어려울 수 있어서 담당 선생님과 꼭 상의하신 뒤 드세요. 대부분의 건강한 어르신께는 해당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루 한두 개의 토마토는 아주 안전하고 훌륭한 음식입니다. 다만 위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하루 권장량은 토마토 한두 개입니다. 120g에서 240g 정도인데 이 양이면 하루 6mg에서 12mg의 라이코펜을 섭취할 수 있어서 건강 효과를 기대하기에 충분합니다. 유럽 예방심장학 저널의 연구에서 혈압 감소 효과가 나타난 양도 하루 110g 이상이었으니 보통 크기 토마토 한 개면 됩니다. 많이 드신다고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적당히 꾸준히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가장 쉬운 실천 방법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식사 전에 방울토마토 5개에서 10개를 드세요.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2~3개부터 시작하세요. 식사 전에 드시면 혈당이 서서히 오르도록 도와줍니다. 둘째, 저녁찌개나 국에 토마토 반 개를 넣으세요. 된장국, 미역국, 계란국, 어느 국에도 잘 어울립니다. 끓이는 동안 자연스럽게 익어서 라이코펜이 풀려 나옵니다. 셋째, 주 2회에서 3회 토마토 달걀 볶음을 드세요. 계란의 지방이 라이코펜 흡수를 돕고 단백질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 영양면에서 아주 좋습니다. 토마토를 고르실 때는 꼭 빨갛게 충분히 익은 것을 고르세요. 덜 익은 것은 라이코펜이 훨씬 적습니다. 껍질이 팽팽하고 색이 고른 것이 신선합니다. 냉장고에 너무 오래 두지 마시고 사신 뒤 며칠 안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에 볶거나 끓이신 뒤 그릇에 담을 때 올리브 오일을 한 번 더 한 바퀴 뿌려 드시면 어떨까요? 조리 중 기름이 라이코펜을 풀어내고 마지막에 두르는 생 올리브 오일은 향과 풍미를 더해줍니다. 이 2단계를 거치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욱 올라갑니다. 이제 수사 결과를 정리해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긴 수사를 함께 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최정순 어르신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5년간 매일 토마토를 드셨는데도 혈압도 높고 혈관 나이도 12살 더 많다는 결과를 받으신 분. 그 억울함 뒤에 숨은 범인들이 오늘 밝혀졌습니다. 범인 첫째, 익히지 않고 차갑게 드셨던 것. 생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일자형 구조라 장벽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열을 가하면 굴곡형으로 바뀌어 혈액으로 잘 흡수됩니다. 범인 둘째, 기름 없이 드셨던 것. 라이코펜은 기름에 녹아야 몸이 받아들입니다.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이 흡수율을 2.9배 높여줍니다. 범인 셋째, 우유나 설탕과 함께 드셨던 것. 칼슘이 라이코펜 흡수를 84%나 방해하고 설탕은 혈관 염증을 불러옵니다. 우유와 토마토는 1시간 이상 띄워서 드시고 설탕 대신 소금 한 꼬집을 쓰세요. 해결책 셋도 기억해드렸습니다. 익혀서 기름과 함께 당근이나 계란이나 오이와 함께 드세요. 최정순 어르신은 이 이야기를 듣고 식습관을 바꾸셨습니다. 이제는 저녁 된장국에 토마토 반 개를 넣고 주 3회 토마토 달걀 볶음을 드십니다. 아침엔 방울토마토에 올리브 오일을 뿌려 먼저 드신 뒤 밥을 드십니다. 바꾸기 시작한 지 3달이 됐는데 가끔 쑤시던 어깨도 좀 나아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다고 하십니다. 작은 변화지만 소중한 변화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식탁에서 한 가지만 바꿔보시겠습니까? 토마토 1개, 익혀서 올리브 오일 1스푼과 함께 그것만으로도 혈관 속으로 들어오는 라이코펜의 양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집니다. 비싼 건강식품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냉장고에 있는 그 토마토 하나를 어떻게 드시느냐만 달라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마토가 아무리 좋아도 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항혈전제를 드시는 분들은 담당 선생님과 꼭 먼저 상의하신 뒤 식습관을 바꾸세요.
좋은 음식은 치료를 도와주는 보조입니다. 치료 자체가 아닙니다. 좋은 식습관과 제대로 된 치료가 함께 갈 때 우리 몸이 가장 든든해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토마토를 익혀서 드실 계획이 생기셨다면 댓글에 토마토라고 한번 남겨주세요. 그 작은 댓글이 같은 마음으로 건강을 챙기시는 다른 분들께 큰 응원이 됩니다. 다음에는 오늘 토마토의 짝꿍으로 소개해드린 당근의 베타카로틴 이야기를 깊이 다뤄드리려 합니다. 당근을 어떻게 드셔야 가장 잘 흡수되는지, 눈 건강을 지키는데 무엇과 함께 드시면 좋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아끼는 모든 가족분들의 혈관이 날마다 조금씩 더 맑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